초전도시 정보는 정말 짤막하게 선악 네.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코멘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코멘트만 보세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예. 네, 끝입니다. 로봇주는 고죠. 고죠. 다만 이제 사는 시점의 문제가 될 뿐이지 로봇이 지금부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네이버 카카오 바닥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턴 계속 올라가겠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네, 산 거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4차 산업 얘기하니까 네. 로봇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렇죠. 최근은 또 워낙 2차전지가 이제 또 시세를 많이 준 다음에 네. 그 수급이 약간 초전도체 관련주로 옮겨간 다음에 사실 초전도체 관련주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뭐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네. 워낙 또 투자 경고 종목이 많아가지고 네. 초전도체 종목은 정말 짤막하게 선악 네. 뭐 이런 거 보시면서 그냥 네. 코멘트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 코멘트만 보세요. 지금은 사지 마세요. 예. 네, 끝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초전도체 관련주 지금은 사지 마시자가 이제 짤막한 코멘트고요. 네. 결국 이제 로봇주라는 게 결국 AI랑 결합되면서 그럼요. 이 향후 밸류에이션 이런 게 기대가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올 하반기 이후 두산 로보틱스 상장도 있고 그렇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고 로봇주 한번 어떻게 보세요? 로봇주는 고죠. 고죠. 예. 다만 이제 사는 시점의 문제가 될 뿐이지 로봇이 지금부터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애도 안 낳는데 로봇으로 깔자. 아니요. 이런 절대 느낌 그렇지 아닐까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개인의 생각이 될 거고 기업을 운영을 하신다거나 대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계속 올라가죠. 아까 제가 연준에서도 이제 고용지표 말씀드렸는데 숫자 자체는 조금 떨어져도 임금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이 앞으로라고 상승 안 할까요? 임금 월급 받으시잖아요. 예. 저도 받아요. 근데 매년 3% 정도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상승 안 시켜주잖아요. 노조에서 어떻게 하죠? 인상하라 하잖아요.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물가 상승률만큼은 계속 인상이 될 텐데 연준에서 지금 얘기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몇이죠? 2%. 그러면은 적어도 2% 이상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년. 그렇게 되면은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윤 추구예요. 예. 사람들한테 월급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물론 줘야 되지만 그게 이윤이 추구가 안 되는데 월급을 줄 수는 없죠. 그럼 파산이잖아요. 그럼 결국 이윤을 추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윤 추구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생산성이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로봇을 못 따라갑니다. 사람이 24시간 일할 수 있나요? 뭐 그럼요. 예, 8시간은 자야 되죠. 3분의 1. 뭐 저는 4시간 잡니다만 뭐 물론 8시간을 기본적으로 자야 되고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하루에 기업 가서 하는 일 8시간 정도 일하잖아요. 로봇은 전기만 넣어주고 수리해주고 기름칠 해주고 24시간 돌아가요. 예.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솔직히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내가 사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의 요식업, 치킨, 피자, 닭 튀기는 거 전부 다 로봇이 하고 있죠. 이제 네. 다 대체될 거예요.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건 그냥 미래에 다가올 팩트. 시점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되고 있고 빠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용 로봇에서만 되느냐? 기업 입장에선 더 심하죠. 네, 물류 로봇 이런 쪽들, 공장 정말로 2차 전지라던가 최첨단화된 공장 가보면 관리자들 엄청나게 큰 공장에 2명, 3명? 네. 나머지 다 로봇이 합니다. 우리 애국가 같은 거 뭐 지금은 안 보시겠지만 예전에 애국가 나오면은 항상 이거 나오잖아요. 로봇이 이거 들어가지고 찍찍찍 해가지고 탁 놓고 그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어느 일부 기업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은 이 정도로만 말씀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제가 예전에 나와서 그 기업을 말씀드렸나요? 로봇 하면서? 그때 뭐 몇 가지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네. 뭐 그때 워낙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레인보우도 그게 삼성전자 말씀드렸고. 투자 네. 말씀드렸고 T 로보틱스, 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신고가죠. 사상 최고가. 예. 계속 가요. 계속. 예, 갈 수밖에 없어요. 음. 왜냐면 얘네는 SK온 미국 공장에 수주한 레퍼런스가 있어요. 예. 이게 한 번으로 그칠까요? 앞으로 나오는 최첨단 관련된 공장들 그리고 일반 공장들까지도 얘네가 만드는 AGV 이거는 차량이에요. vehicle AGV 근데 무인으로 가는 차량 그리고 거기서 더 비싼 단가에 AMR 이건 로봇이에요. 로봇. 네.
무인 자율주행 로봇.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HV는 공장에서 그려놓은 라인을 밑에다 붙여놓습니다. RFID 뭐 이런 인식 표시 칩이라고 하죠. 그걸 따라서 HV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서 이동을 해요. 근데 앞에 가다가 장애물이 뭐가 천장에서 딱 떨어졌다. 여기 있어요. 예. 그럼 얘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그냥 서서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AMR 여기 선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가 된 겁니다. 카메라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쭉 가다가 천장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죠? 피해 돌아가. 피해서 간다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조금 비싸지만 결국에 뭐 사겠습니까? 비클이 아니고 로봇을 산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탑재된 로봇을. 그래서 로봇의 미래는 어차피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의 차이일 뿐. 그렇기 때문에 티로보틱스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 숫자 나오는 기업 아니에요. 근데 제가 숫자 나오는 거 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뭐를 높일 수 있다? 밸류를 높일 수 있다. 왜냐면 어차피 될 거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커질 거고 모든 인건비를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근데 단순 로봇이 아니고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인공지능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단가가 점점 더 비싸지겠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요. 지금 티로보틱스 보세요. 계속 적자예요, 영업이. 66억, 23억 적자. 올해 1분기 26억 적자, 매출 87억. 근데 시총 얼마요? 4,600억. 이거를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자본 잠식을 경우에 따라서는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본 있어요, 통계가 있어요. 270억 정도밖에 네.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제 네. 자금 조달이라던가 이런 네. 것들까지 이제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그쵸? 같고요. 네. 그만큼 이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베팅을 하는 쪽들이 자본 조달을 굉장히 싸게 표면, 이자 0, 가상금리 0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공짜로 빌려줘요. 막 갖다 내 돈 좀 써줘. 왜냐하면 나중에 나 이거 주식으로 사채 전환할 건데 그때 가 있으면 니네 주가 많이 올라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엄청난 수익, 단기간에 2배, 3배, 4배, 10배 엑시트하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바이오 이런 쪽들은 택도 없죠. 사채 이자 써야 됩니다. 16에서 20%. 네. 그래서 로봇은 저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영역을 남기고 있고 다만 주가에 있어서 내용과 관계없이 등락은 항상 수급적인 요인이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는 기업을 잘 선택을 하셔서 분할로 매수하시고 매매하지 마세요. 매매. 트레이딩에 특화된 분들은 정말 100분에 1분 있을까 말까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대신 신용, 레버리지 쓰지 마시고 현금으로 투자해서 오랜 기간 투자를 해나가시면은 결국은 실적도 성장을 하면서 영업이 흑자 전환할 거고요. 그럼 그때 됐을 때 곱하기 밸류들을 해주면 더 커질 수 있는 숫자들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런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로봇 되게 그 장기적으로 보유 관점에서 성장주 보유 앤 홀딩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말씀드렸고, 네. T-로보틱스, 실제로 이 자율주행 무인 맞아요. 로봇,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만 네. 하나 볼게요. 네네. 최근에 또 주가가 정고점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또 정고점 돌파하고 네. 있다. 네. 네, 근데 안타깝게 이때 사셨던 분들은 네. 이제 원금 온 거죠. 뭐 이런 차원에서 사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통적으로 교과서적으로는 이제 네. 전고점 돌파 시 매매. 사실 뭐 이런 여기에서는 식으로, 예. 사셨던 분들, 횡보할 네. 때 사셨던 분들 9만 원대 네. 한 번은 매도 타이밍 왔어요. 네. 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물렸던 분들 예. 윗꼬리에 정말 잔인한 그쵸.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매도하시고요. 아, 나 필요 없어. 장가지들은 그냥 무시하고 갈래라고 하시는 분은 홀딩. 그리고 한번 매도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지점을 14만 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그널이 한 번 더 나오거나 삼성과 협력돼서 무언가 시그널이 나오거나 이럴 때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거기까지만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차트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AI 하니까 국내에서는 또 대표하는 기술 기업이죠. 네이버라든지 네. 이런 아니면 카카오도 코어 GPT 이런 식으로 한국형 뭔가 좀 생성형 AI를 개발하겠다고 이제 하고 있고 맞아요. 실제로 8월 24일에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 요거를 네. 또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뭐 내막을 사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국형 이제 생성형 AI 이게 대장주인 어쨌든 네이버, 카카오 그렇죠. 이 두 개는 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접근하기 좋을까요? 사실 뭐 AI는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잔가지예요. 네, 거의 존재 의미가 별로 없는 쪽들이고요. 사업 영역이 워낙에 다양하게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올라갔던 건 우리가 금리 인하의 피크 사이클이 왔잖아요. 더 이상은 안 올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유동성들이 이런 성장성과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입니다.
지금 네이버 정말로 여기에서 46만 5천 원에서 어디까지 빠졌죠? 120 예. 월선.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선이잖아요. 여기까지 빠지면 저는 사실 그냥 눈 감고 삽니다. 네, 대형 기업들은 그냥 눈 감고 사요. 그리고 조금 기다렸을 때 유동성들이 들어오면 이런 자리에서 샀던 20만 원이 채 안 되는 자리에서 샀던 종목들이 밸류의 확정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여기까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45만 원까지. 예. 예, 그러면은 이런 큰 종목 가지고도 2.5배 막 이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요. 그런 관점에서 유동성들이 AI, 로봇, 의료 AI 뭐 여러 가지 돌았죠. 자율주행,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 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자리를 찾아서 유동성을 어디로 옮겨야 될까라고 보니까 이런 쪽들이 과도하게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120월선에 걸쳐서 크게 빠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에 불을 뿜었죠. 24% 올랐습니다. 예. 여러분들. 7월에. 와. 시장 어려울 때 그만큼 유동성들이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에서 빠져나오면서 이런 쪽들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AI라던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그건 격가지로 생각하시고 그냥 이거 왜 올랐어요? 누가 샀기 때문에 올랐겠죠? 그렇죠. 자, 7월 한번 봅시다. 투자 동향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와서 개인들이 계속 사요. 빠진 구간에서도 계속 사요. 안타깝게도 계속 사다가 7월 달 들어와서부터 의미 있는 시그널이 나오죠. 예. 7월 6일 사실 뭐 이거부터 봐야 되겠죠. 7월 3일 7월 첫날이네요. 이때 개인들이 그동안 그렇게 사더니 예. 2억 6천 맞나요? 2천 100만 1000만 억 260억 260억. 예, 260억을 팔고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예. 기관도 그동안에 안 샀거든요. 알겠죠. 이런 시그널을 보시고 이런 종목을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이때 AI, 뭐 AI 얘기가 이쪽에 깊게 나왔었나요? 최근 들어서 하도 됐잖아요. 네이버 초고대 AI. 그렇죠. 그런 거 보고 사면은 어떻다? 이미 늦었다. 네, 늦었다. 뉴스에는 이런 것들은 리스크 온이 아니고요. 이제 세일이에요. 네, 세일온이에요. 세일온.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들은 이제 7월 달 들어오면서부터 조금 사기 시작하다가 8월 들어와서 어떻게 하죠? 다시 또 팔고 있어요. 팔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이 아직 사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살아 있는데 일단은 개인이 다시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AI 초고대 AI 뉴스로 나오니까 개인들 팔다가 또 사고 있잖아요. 이런 이제 수급적인 현상들이 안 좋으니까 그동안에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좀 음봉이 네. 나면서 시세가 또 떨어지려고 하죠. 사실상. 그래서 AI고 뭐고 다 좋은데 이런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AI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오히려 더 큰 쪽들은 지금 광고, 모바일 광고 쪽이라던가 아니면은 웹툰 같은 쪽이죠. 그런 쪽들을 보고서 중장기 투자는 유효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동성이 안전자산에서 일쪽으로 다 옮겨올 만한 시그널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쪽으로 잠깐 반짝해서 외국인들이 7월부터 지분율 늘리면서 가파르게 올랐어요.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 가까이 올라왔어요. 한 달 만에.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이거 계속 사겠냐는 거죠. 차익 실현 욕구가 좀 많이 생기죠.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 2차 전지, 반도체 올라갔다 빠졌잖아요. 유동성이 다시 그쪽으로 이거 빼고 옮겨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이버도 사면서 2차 전지, 반도체도 같이 사야지. 이만큼의 유동성은 아직 시장에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지 네이버 카카오 바닥 찍고 올라왔으니까 이제부턴 계속 올라가겠네?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럼 저 실적 베이스로 좀 이제 조선 요것도 이제 수주 네. 잔고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좀 네. 전망 자체는 밝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수주 실적 관점에서 조선 업종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은 뭐 제가 예. 그동안에도 안 올랐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린 분야이기 때문에 예.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한국조선해양 보면서 월봉으로 항상 말씀드렸어요. 네. 7만 원엔 그냥 사야 된다. 눈 감고 사야 된다. 라는 말씀 드렸고 7만 원에 상당 기간 머물렀어요. 예. 22년 9월부터 10, 11, 12, 1 거의 5달 동안 기회 줬네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는 문제가 뭐냐면 개인분들은 올라가는 거 핫한 거 언제 올라갈지 모르니까. 핫한 예. 것만 그쵸? 보고 예. 이런 거 안 봐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또 봐요. 삼성중공 끝도 없이 올라가네. 사야 되나?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주식을 남하고 비교하고 다른 종목, 내가 안 가진 종목하고 비교를 하지 마세요.
네, 그 비교해서 투자의 대가가 되신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다른 거 10배? 아, 가라 그래. 난 이거 잘 모르고 몰라. 그냥 내가 가진 종목으로 홀딩하고 이것만 팔래. 라고 하신 분들이 결국엔 텐베거 먹고 다 투자 자산 불려 나가면서 장기간 15에서 20% 연복리로 수익을 내면서 거부가 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뭐 한 7만 원 정도 바닥권에서 모아 놓으셨다라고 하면 13만 원 가면서 2배까지는 아니어도 한 90% 그렇죠. 수익 났잖아요. 이거 뭐 다른 거 솔직히 AI 로봇 이런 거 보면서 와, 이거 10배 갔는데 루닛 10배 갔는데 생각을 하시면 한두 끝도 없고 답도 없어요. 예. 그거 생각하면 이런 거 못 삽니다. 근데 확실하게 변화가 보이는 기업들, 이거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국조선해양 가장 빠르게 조선사 중에서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실적 1분기에 나온 삼성중공업 빠르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 갈 길 멀어요. 이름이 이제 바뀌었죠. 그렇죠. 네. 그쪽은 바뀌었는데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맞아요. 하나오션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은 하나와의 시너지가 분명히 날 거예요. 그런데 흑자 전환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3분기, 4분기 실적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항상 기대감을 먹고 턴어라운드를 먹고 수주 잔고가 쌓여가고 분명히 모든 것들이 다 조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분들은 바닥에서 안 보신 분들이 99%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놓치고 또 다른 쪽 가서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루닛 샀다가 5% 수익 내고 팔았는데 10배 가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주식을 매매를 자주 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한 1000명으로 봐도 10명 미만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조금 괜찮다 싶은 기업에는 단기적인 흐름에는 연연하지 마시고 현금으로 내가 최소 2년 이상 버틸 수 있는 현금 자금을 가지고 바닥에서 깔고 앉으셔야 돼요. 인내심을 기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심이 막연하게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누구 말 듣고 제가 한 얘기 듣고 뭐 누가 한 얘기 듣고 2차 전지 좋다 그렇게는 사지 마시고요. 양쪽의 의견 다 들어보세요. 이거 좋은 이유, 나쁜 이유 들어본 다음에 내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이쪽 방향의 얘기가 맞는 것 같고 결정해서 매수 하고 그 뒤로도 계속 나오는 뉴스, 실적, 추적 관찰하고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산 거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내가 이걸 어떤 믿음과 무슨 근거로 이 종목을 목표가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가. 이 과정이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선은 제가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차트만 간단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HD 한국조선해양 받고 현대중공업 아니죠? HD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데 바닥 잘 주잖아요. 네, 94,000원, 뭐 9만 원대, 10만 원대선 사서 뭐 나는 못 기다리겠다. 수주 사이클 좋은 건 알겠는데 그냥 여기서 팔아도 되고요. 15만 원 정도. 네, 이렇게 파셔도 되고요. 또 삼성중공업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끼고 있었죠. 뭐 2020년 코로나 때 빼고는 사실상 바닥을 한 뭐 5천 원대 정도에서 계속 줬어요. 이런 데서 주셨던 분들은 지금 뭐 120 월선에 부딪혀서 저항대가 있긴 하지만 워낙에 수주 잔고 많이 쌓여 있고 앞으로도 노후 선박들, 디젤 선박 이런 거 다 친환경으로 다 바꿔야 돼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수주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배값이 계속 사상 최고가예요. 신조성가가.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밸류도 확장되고 앞으로도 발주는 많이 쌓일 거고 그런 기술력은 우리가 LNG선 이런 고부가 가치선은 중국 아직 못 따라옵니다. 네, 우리가 일본에서 뺏어왔고 중국으로 언젠간 넘어가겠지만 아직은 못 따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저가 수주를 할 필요가 없고 정말 돈이 되는 것만 선별 수주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공급자 우위, 내가 갑입니다. 조선사들이 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배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로 끝날 거냐? 아니라는 거죠. 이 큰 사이클 과거 이제 그 빅사이클 봐야 돼요. 빅사이클이 오냐 안 오냐에 궁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 이미 삼성중공업은 흑자 전환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얼만큼 커지는지 이건 수주 잔고가 쌓여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추정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염경화 연구원 조선에 공모 있죠. 그런 분이 이제 써놓으신 리포트 보시면서 내가 이제 판단해야 될 건 딱 그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나 여기다 밸류 얼마 줄까?
5배 줄까? 10배 줄까? 그것만 고민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표가가 나오겠죠. 그거 고민하셔가지고 나름대로 판단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오션은 아직 숫자가 돌아서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이것도 이제 바닥권은 뭐 한 2만 원대에서 잡았는데 오히려 상승률은 하나 쪽에 이제 인수된다는 기대감 그렇죠. 예. 그런 것들 또 이쪽에서 각각 다 이제 엔진사들이 인수했어요. 예. 하나 쪽에서는 HSG HSG 엔진 인수했고 또 현대중공업 쪽에서는 저쪽 STX, 이번에 STX 인수했죠. 예. 그만큼 선박과 엔진의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거고 하나오션은 돌아서는 숫자가 더 빠르게 나올 여지들 그리고 더 강도가 강하게 나올 여지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좀 급박하게 올라왔다. 네. 마찬가지로 실적 추정 보시고 밸류 곱해서 본인만의 목표가 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용관 차장님 모시고 정말 필승 전략 이제 소개해드렸고요. 정말 사용관 차장님 말씀대로 엉덩이 굳게 붙이고 앉아가지고 네. 싼 가격에 좋은 가격에 사셔가지고 2배, 10배 이상 먹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